우리가 매일 보는 수많은 이미지들 있잖아요. 근데 그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말을 거는 방식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. 하나는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. 오늘은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해석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좀 보세요. 이미지가 두 개가 있죠? 왼쪽은 딱 봐도 아주 실용적으로 보이는 보행 보조기고 오른쪽은 뭔가 좀 심각한 표정의 레서 판다 공주네요. 하나는 현실에서 쓰는 물건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 상상 속의 캐릭터인데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네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숙제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, 우리가 이미지를 읽는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우선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하고 뭐랄까 직관적인 이미지, 바로 이 기능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. 이 이미지는요, 목적이 아주 그냥 명확해요. F690이라는 제품이 대체 어떤 물건인지 또 누구를 위한 건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. 뒤에 손을 잡아주는 모습, 저런 디테일은 이거 안정감이 있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제품이구나 하는 걸 한눈에 딱 알게 해주죠. 자,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광고가 어떤 특정 부분들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. 보세요. 바퀴랑 저 손잡이에 달린 브레이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. 이게 뭘까요? 이거 안전합니다. 제어하기 쉬워요. 라는 기술적인 정보를 말로 설명하는 대신에 그냥 시각적으로 빡 보여주는 거죠. 이건 또 어때요?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. 제품이 이렇게나 작게 접힌다는 걸 보여주는 이 사진 한 장이 보관하기 편하겠네? 어디 여행 갈 때 가져가기도 좋겠다는 수많은 장점들을 그냥 바로 느끼게 하잖아요. 이게 바로 기능적 이미지가 가진 힘, 바로 효율성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광고의 모든 시각적인 힌트들이 결국엔 이 몇 가지 핵심 기능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. 높이 조절, 브레이크, 접이식 구조. 모든 이미지가 이 명확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잘 짜여진 일종의 시각적 설명서였던 셈입니다. 결국 기능적인 이미지의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 제품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. 여기에는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죠. 좋습니다. 자,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해석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이미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친구 한번 보세요. 우리는 이 레서 판다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도 벌써부터 뭔가 막 상상이 되지 않아요? 안경을 썼고 트위드 재킷을 입었고 책을 들고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저 자세. 이런 시각적인 단서들만으로도 우리는 이 캐릭터는 좀 지적이겠다, 학구적인 분위기네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. 여기 두 캐릭터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, 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해져요. 왼쪽은 제복을 입었으니까 보자마자 경찰이라는 어떤 권위와 질서를 상징하는 원형이 떠오르죠. 오른쪽은 왕관이랑 모피 코트 때문에 위험 있고 고귀한 여왕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. 설명이 한 줄도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서사적 이미지의 진짜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무엇을 그렸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어떻게 그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. 똑같은 나무 한 그루라도 누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. 이 두 이미지를 보세요. 똑같이 SF 의무병이라는 컨셉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? 왼쪽의 부드러운 채색과 선은 뭔가 최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잖아요. 반면에 오른쪽의 거친 흑백선과 명암은 딱 봐도 뭔가 박진감 넘치는 액션 만화의 한 장면 같고요.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장르와 분위기를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. 자, 이걸로 두 번째 이미지들의 목적도 명확해졌네요. 보는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그림 한 장 너머에 있는 더 큰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. 바로 그게 목표인 거죠. 자,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파헤쳐본 이 두 갈래의 길을 하나로 모아서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이번 분석의 핵심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. 보행보조기 이미지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해요. 반면에 레서 판다 이미지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스타일을 통해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죠. 바로 이 두 가지가
우리가 탐험한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 언어인 겁니다. 드디어 첫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. 보행보조기와 레서판다 공주를 연결하는 건 그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. 바로 그 이미지를 만든 목적,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떻게 시각적인 소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교훈이었던 거죠.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?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? 싶으시죠?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시선이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사실 우리는 매일, 정말 매 순간 이 두 가지 시각 언어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. 가구 조립 설명서나 지도, 데이터 차트 같은 건 대표적인 기능적 이미지죠. 반면에 영화 포스터나 브랜드 마스코트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서사적 이미지고요. 물론 아주 영리한 광고들은 서사적인 기법을 써서 기능적인 제품을 파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방식이 교묘하게 섞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이미지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읽어내는 힘.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는지, 또 어떤 이미지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구분해내는 능력. 이게 바로 수많은 시각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진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죠.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이 본 수많은 이미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 중에서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이성에게 말을 걸었고 또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감성에 속삭였나요? 이 질문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마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될 겁니다.